안녕하세요, 이코치입니다. 오늘은 손목 관절과 손가락 관절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 관절. 손목과 손가락 관절은 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도구를 이용한 무언가를 할 때 도구를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부위가 대부분 손이기 때문이죠. 발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자극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듯이 손도 상지로 오는 자극에 가장 처음으로 반응하는 부위입니다. 때문에 손의 기능 저하는 전체적인 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손의 근력, 즉 악력이 저하된 수영 선수들의 어깨 부상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손의 사용은 숟가락, 젓가락, 장바구니 들기, 핸드폰, 손잡이 잡기, 특히 컴퓨터 자판이나 마우스를 사용하는 회사원이나 디자이너 또는 육아를 하는 어머님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손목의 보호를 위해 손목에는 항상 보호대가 채워져 있는 모습을 보기도 하죠. 중심을 잃고 넘어지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반응해서 몸을 지지해주는 신체 부위도 바로 손입니다. 이렇게 삶의 대부분의 영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손목과 손가락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손목을 이루고 있는 뼈는 총 8개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인데 그중 손목에 가까운 근위부라고 하는 곳에 있는 뼈부터 한번 볼게요. 이쪽이 엄지손가락 쪽입니다. 이쪽이 엄지, 이쪽이 새끼손가락 쪽이고요. 이 두꺼운 뼈는 노뼈입니다. 여기는 좌뼈. 노뼈가 위에서는 팔꿈치 쪽에서는 얇았고요. 좌뼈가 팔꿈치 쪽에서는 두꺼웠죠. 이렇게. 하지만 손목에 와서는 크기가 역전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엄지손가락 쪽 근위부에 있는 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안쪽에 있는 뼈는 손배뼈. 손배뼈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반달뼈. 그 다음에 세모뼈. 그 다음에 콩알뼈. 이 콩알뼈는 명확하게 근위부에 속하는 것은 아닌데 세모뼈의 위에 위치해 있어요. 위아래로 있는 뼈이기 때문에 세모뼈와 같이 근위부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손목에서 멀리 있는 4개의 뼈, 원위부에 위치한 4개의 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엄지손가락 쪽부터 큰 마른 뼈, 이 녀석, 그리고 작은 마른 뼈, 그 옆에 있겠죠. 그 다음에 알머리뼈, 마지막이 갈고리뼈. 이렇게 8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고 이곳에 중요한 공간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그림상에는 여기와 여기 간격이 비슷한데 사실 직접적으로 보면 여기의 간격이 좌뼈와 손목뼈의 간격이 조금 더 넓습니다. 좀 더 넓게 돼요. 여기보다. 이 안에는 삼각섬유연골 복합체라고 하는 그런 구조물들이 있는데 그건 조금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총 8개의 뼈가 손목뼈를 이루고 있는데 그에 따른 관절은 어떻게 되냐 하면 일단 처음에 이 8개의 뼈는 각각의 관절을 이룹니다. 이렇게 겉에 관절 연골로 덮여 있고요.
8개의 뼈가 다들 덮여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 뼈의 말단에 이렇게 관절 연골들이 위치하게 되는데 이 8개의 뼈는 관절 연골이 둘러싸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방향이든 뼈와 뼈가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관절 연골로 둘러싸여 있어서 손목뼈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절을 손목뼈 사이 관절이라고 합니다. 손목뼈의 사이에 있는 관절이다. 그래서 손목뼈 사이 관절이라고 하고요. 이 외에도 3가지 관절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노뼈, 좌뼈와 근위부의 뼈가 만들어내는 관절. 두 번째는 근위부와 원위부 뼈가 만들어내는 관절. 세 번째는 손 허리뼈와 원위부의 뼈가 만들어내는 관절. 이렇게 3개로 나눌 수 있는데 1번, 2번, 3번 해서 1번은 흔히들 얘기하는 손목 관절입니다. 손목 관절. 두 번째는 손목뼈 중간 관절. 손목뼈와 손목뼈가 만나는 손목뼈 중간 관절. 그리고 마지막 3번은 손 허리 관절이라고 합니다. 손목뼈와 여기 있는 하나, 둘, 셋, 넷, 5개를 손 허리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손목뼈와 손 허리뼈가 만나는 손목 손 허리 뼈 관절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손목뼈 사이 관절, 손목 관절, 손목뼈 중간 관절, 손 허리 관절. 이 관절들은 모두 인대로 연결되어 있는데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관절이 많기 때문에. 손목뼈 사이 관절, 손목뼈와 손목뼈들을 이렇게 이어주고 있어요. 각각의 손목뼈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어주는 인대입니다. 그리고 손목 관절에서는 노뼈랑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측부에 붙어있는 인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반대쪽 좌뼈 쪽도 측부 인대가 있는데 좌뼈에 연결되면서 이 안쪽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로 이 부분이 채워져 있게 돼요. 자, 그리고 손목뼈 중간 관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목뼈 사이 관절과 같이 뼈가 연결되어 있고요. 인대로. 손목 손 허리 관절은 손목뼈와 손 허리뼈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인대입니다. 각각의 뼈를 이렇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많은 인대가 있는데 이름을 다 모르시더라도 괜찮습니다. 수많은 인대가 손목 관절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존재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는데, 하지만 기억해야 될 중요한 인대가 있습니다. 바로 가로 손목 인대라고 하는 것인데요. 가로 손목 인대는 손배뼈, 큰 마름뼈, 갈고리뼈, 콩알뼈의 상단에 붙어서 마치 손목뼈 위에 쳐진 텐트 같은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한번 볼게요. 여기가 손배뼈고요. 뒤가 큰 마름뼈, 여기가 콩알뼈, 여기가 갈고리뼈. 근데 이 상단부에 부착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형태를 만들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 뼈와 이 인대 사이에 터널 같은 공간이 하나 딱 생깁니다. 손가락으로 이어지는 터널 같은 공간이 하나 생기게 되죠. 이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조금 잔인하지만 손목을 딱 절단했다고 생각하시고 팔꿈치 쪽에서 손가락 쪽을 바라보는 모양입니다. 엄지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위치가 바뀌어요. 여기가 손배뼈, 여기가 큰 마름뼈, 여기가 갈고리뼈,
여기가 콩알뼈. 이 위로 이렇게 부착이 돼서 이러한 형태로 인대가 있게 되고, 마찬가지로 뼈와 인대 사이에 터널과 같은 공간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터널 사이로 손가락 굽힘 근육의 힘줄과 중요한 정중신경이 통과를 하게 됩니다. 정중신경이 여기 통과하게 되고요. 그 나머지 공간에는 이제 근육의 힘줄들이 통과를 하게 됩니다. 4가지 손가락 그리고 엄지손가락 쪽 힘줄이 통과를 하게 되죠. 손목 통증 때문에 혹시 병원을 방문해 보신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카팔 터널 신드롬이 바로 이 공간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죠. 손목 터널 증후군, 카팔 터널 신드롬. 그러니까 손목 터널이 어디 있는지 이번 기회를 통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뼈들과 가로 인대 사이에 만들어진 공간에 손목 터널이 위치하고 있고, 어떠한 손상이나 자극에 의해서 이 가로 인대가 붓거나 아니면 뼈의 위치가 변해서 이 터널의 간격이 줄어들게 되면, 안에 있는 구조물들이 눌려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손목의 마지막 부분 한번 볼게요. 앞서 언급드렸던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입니다. TFCC라고도 알려져 있는 공간입니다. 자,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 TFCC 트라이앵귤러 파이브로 카르틸레이지오스 컴플렉스. 그래서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입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저도 직접 해부를 해보지 않아가지고 직접 본 적은 없고 해부학 책에 나와 있는 그림으로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구글에다가 TFCC라고 검색을 하시면 자세하게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잡뼈와, 여기는 잡뼈, 그리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모뼈, 여기는 반달뼈, 여기는 노뼈인데요. 새끼손가락 쪽, 그러니까 잡뼈와 세모뼈, 반달뼈, 노뼈 사이에 이 넓어진 이 공간 안을 채워주는 섬유들입니다. 이 부위에 디스크가 위치하게 됩니다. 디스크가 이렇게 위치하게 되고요. 이 디스크를 또 둘러싸는 인대들이 노뼈에서 잡뼈로 이어지는 인대, 이건 뒤쪽이고요. 디스크의 뒤쪽. 이건 디스크의 앞쪽인데, 세모뼈에서 잡뼈로 연결되는 인대, 반달뼈에서 연결되는 인대, 뭐 이런 인대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옆에서 내려오는 축부인대, 이 공간을 이렇게 또 채우고 있는 많은 세포의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잡뼈와 손목뼈 사이의 공간, 자손목 공간이라고 하는 이 부위를 채우고 있는 이 구조물들을 통칭하는 이름이 바로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라는 이름입니다. 핵심적인 기능은 잡뼈를 안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잡뼈를, 여기 조금 이 공간이 넓기 때문에 이 넓은 공간만큼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는데, 잡뼈를 꽉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위부 먼 쪽에 노자 관절을 안정시키기도 하고요. 이 인대들로 인해서. 그리고 좌뼈의 옆면을 보강합니다. 이 옆면을 보강해서 노뼈가 좌뼈를 축으로 엎침과 뒷침이 이루어질 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을 하게 되죠. 또한 손목에 가해지는 압력이 이 관절 디스크를 통해서 지나가기 때문에 충격에 대하여서 1차적으로 흡수를 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폭신폭신한 어떤 충격 흡수제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자, 그럼 손목의 구조는 이 정도로 하고 손가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손가락인데요. 손가락은 5개의 손 허리뼈,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4개는 근위부의 손목뼈, 여기 4개는 원위부의 손목뼈, 그리고 원위부의 손목뼈 4개와 만나는 5개의 손 허리뼈가 있습니다. 3, 4, 5. 그리고 첫 마디뼈, 그 위에 있는 첫 마디뼈가 또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뼈와 관절을 이루고 있는 중간 마디뼈, 근데 중간 마디뼈는 4개 있습니다. 4개가 있고 마지막 끝 마디뼈라고 하는 뼈가 5개가 또 있습니다. 중간 마디뼈는 왜 4개인지 보이시죠? 여기 엄지손가락에는 중간 마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마디뼈만 4개, 나머지는 다 5개씩 있는 것이죠. 관절을 한번 알아볼게요. 손바닥뼈에서부터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여기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자, 1번은 손허리뼈와 손가락뼈가 만나기 때문에 손허리, 손가락 관절. 손허리, 손가락 관절. 그리고 2번은 손가락뼈와 손가락뼈가 만나서 손가락뼈 사이 관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3번도 손가락뼈와 손가락뼈가 만나죠. 그래서 둘 다 손가락뼈 사이 관절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구분을 져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3번은 먼 쪽, 멀리 있다 해서 먼 쪽, 2번은 몸쪽에 있다 해서 몸쪽, 손가락뼈 사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엄지손가락, 이 중간 마디뼈가 없는 엄지손가락은 뭐라고 하느냐? 그냥 손가락뼈 사이 관절이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제 먼쪽 손가락뼈는 이제 디스탈 쪽에 있다 그래서 DIP 조인트라고 하고요. 몸쪽 손가락뼈는 프록시말 PIP 조인트라고 하는데, 엄지손가락은 그냥 IP 조인트라고 하시면 됩니다. 손허리 손가락은 MC 조인트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각 관절들은 어떻게 안정화를 이루고 있는지 좀 볼게요. 각 관절들은 관절 주머니와 측부 인대에 의해서 안정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번 보실게요. 각 관절은 관절 주머니를 먼저 가지게 됩니다. 관절 주머니. 어깨에서도 그 GH 조인트에서 한번 뵀었죠. 위팔 오목 관절에 둘러싸고 있던 단단한 관절 주머니. 그리고 팔꿈치 관절에서도 인대로 지지하기 전에 관절 주머니가 한번 강화를 하고 있었죠. 이렇게 관절들을 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관절 주머니 옆쪽으로 측부 인대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붙어 있죠. 그래서 손가락이 움직일 때 과하게 움직여지지 않도록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과하게 움직여지게 되면 손가락 뼈가 작기 때문에 탈구가 가능합니다. 뭔가 큰 아구에 딱 들어맞는 게 아니라서 탈구가 가능한데, 그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구조물들, 관절 주머니로 한번 싸고 그 겉쪽에 측부인대에 의해 안정화를 이루고 있죠. 자, 한 번 더 보실게요. 관절 주머니 싸고요. 안에는 관절 공간이 있겠죠. 그리고 그 위를 측부인대가 이렇게 강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 아래 움직이거나 양옆으로, 가쪽, 안쪽으로 움직일 때 손가락 뼈가 제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탈구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죠. 옆에서 한번 볼게요. 옆에서 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측부인대 모양을 보시기 위해서. 측부인대는 이렇게 돼 있고 밑으로 가 있는 섬유도 있습니다. 밑으로 가 있는 섬유가 붙는 위치가 있는데, 이것을 바로 볼라 플레이트라고 하는 수장판입니다. 요 밑에 이렇게 두껍게 인대가 하나 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래쪽, 그리고 손등 쪽, 손바닥 쪽인데, 손바닥 쪽에 볼라 플레이트라고 하는 수장판이 두껍게 이렇게 지나가고 측부인대가 거기에 이렇게 탁탁탁탁탁탁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장판의 기능은 두꺼운 인대이기 때문에 손가락뼈의 과신전을 예방하는 동시에 손가락뼈가 손등으로부터 손등 쪽으로 탈구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쉽죠? 뼈가 이렇게 올라갈 때 잡아당겨서 뼈가 과신전되지 않도록, 또는 뼈가 이렇게 올라갈 때 탈구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나 체육 시간에 공에 손가락을 잘못 맞아 보신, 경험을 해보신 분이 있으실 텐데, 손가락에 맞는 순간 손가락 뼈가 순간적으로 과신전이 되면서 이 수장판에 손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가락에 굴곡과 신전 시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알려져 있어요. 자, 한번 다시 보실게요. 바로 이 그림인데요. 여기 지금 볼라 플레이트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던 건데, 공이 와서 딱 받게 되면 순간적으로 손가락이 과신전되면서 볼라 플레이트에 손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늘어나는 거 정도는 괜찮은데, 지금 밑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볼라 플레이트가 붙어있던 뼈 조각, 원래는 이렇게 있었겠죠. 있던 뼈 조각이 이렇게 뼈 조각이 튀어나오게 되면서 골절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엑스레이 상에도 조그맣게 이렇게 떨어진 뼈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런 골절을 바로 결연 골절, 영어로는 어버전 프랙처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치실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볼라 플레이트가 손상됐다고 하시면 충분한 휴식을 취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공부를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바닥 뼈는 총 8개고요. 근위부에 4개, 원위부에 4개가 있었습니다. 안쪽부터, 엄지 쪽부터 손배뼈, 반달뼈, 세모뼈, 콩알뼈, 그리고 원위부는 큰 마름뼈, 작은 마름뼈, 알머리뼈, 여기가 갈고리뼈. 갈고리뼈는 모양이 손바닥이 굉장히 높게 딱 솟아 있어요. 갈고리처럼. 그래서 갈고리뼈입니다. 갈고리뼈의 그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자주 골절되기도 하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뼈들은 각각의 관절 연골로 둘러싸져 있고요. 관절 연골로 둘러싸져 있다는 것은 서로 관절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열 연골로 둘러싸져 있고, 이 관절이 손목뼈 사이관절, 손목뼈 사이관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뼈와 관절 디스크, 근위부의 손바닥뼈가 이루는 이 부분을 우리는 손목 관절이라고 했고요. 손목 관절이라고 했고, 근위부 손바닥뼈와 원위부 손바닥뼈가 이루는 요 관절을 우리는 손목뼈 중간 관절이라고 했습니다. 손목뼈. 그리고 원위부의 손목뼈와 손허리뼈가 만나는 이 부분을 손목, 손허리 관절이라고 했죠. 각 관절은 손목뼈 사이인데 그리고 손목, 손허리인데 그리고 측부인데 그리고 손목 노인대 등과 같은 구조물로 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디스크가 있죠. 핵심적인 인대가 있었죠. 바로 가로 손목 인대입니다. 가로 손목 인대, 손배뼈, 큰 마른뼈, 갈고리뼈, 콩알뼈에 부착되어서 텐트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그 안에 터널 공간을 만들어주는 인대입니다. 가로 손목 인대. 그리고 이 안에 중요한 구조물은 정중신경과 손가락을 굽혀주는 근육들의 힘줄이 들어가 있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구조물이 바로 TFCC라고 하는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인데요. 여기 잡뼈와 노뼈 그리고 반달뼈, 세모뼈, 이 잡뼈와 손목뼈 사이 자손목 공간을 채우고 있는 여러 가지 인대와 연골 그리고 관절 디스크의 복합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스크가 이쪽에 있고 인대들이 곳곳에서 연결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복합체의 기능은 원위부의 노자 관절을 안정시키고 잡뼈의 옆면을 바깥쪽 면을 강화시켜서 노뼈가 잡뼈를 축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충격이 왔을 때 1차적으로 디스크를 통해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손가락을 볼게요. 손가락은 5개의 손허리뼈와 5개의 첫 마디뼈 그리고 4개의 중간 마디뼈 그리고 5개의 끝 마디뼈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고, 중간 마디뼈가 하나 없는 이유는 바로 엄지손가락에는 중간 마디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관절은 손바닥 쪽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 첫 번째 손허리, 손가락, 관절, 그리고 여기 2개 다 손가락 뼈 사이 관절인데, 손가락 뼈, 마지막 손가락 뼈는 먼 쪽 손가락 뼈 사이, 그리고 몸쪽에 있는 거는 말 그대로 몸쪽 손가락 뼈 사이라고 부른다고 했고, 관절이 하나 없는 엄지손가락은 그냥 손가락 뼈 사이 관절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어로도 말씀드렸죠. 먼 쪽은 DIP 조인트고요. 몸 쪽은 PIP 조인트고요. 손가락 뼈 사이는 그냥 IP 조인트. 손허리 손가락은 MC 조인트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관절들을 지지하고 있는 것은 첫째는 관절 주머니고요. 이렇게 관절 주머니가 붙어 있고 그 위로 인대가 있다. 그 겉으로 인대가 보강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드렸죠? 인대, 측부 인대는 옆으로 붙어 있고 밑으로도 붙어 있는데 밑으로 붙어 있는 인대가 부착하는 부위가 바로 볼라 플레이트라고 하는 것이고, 볼라 플레이트는 손가락의 과신전이나 탈구를 예방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손목과 손가락의 구조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모두 열공하세요.